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시립연극단의 예술감독 겸 상인연출 박장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연극의 매력은 함께 한 공간에서 느끼는 생동감과 현장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흘리는 땀, 그리고 배우들이 대사할 때 막 입에서 튀어나온 침까지 그런 걸 동시에 느끼고 관객과 함께 배우와 함께 웃고 울고 그렇게 동시적으로 정서를 교환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마도 연극의 가장 위대하고 또 연극의 어떤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극은 시대의 거울이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희곡 햄릿을 통해 전한 메시지인데요. 이러한 연극의 진정한 의미와 즐거움을 전해주실 분이 우리 포항에 오셨습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 연극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오신 분, 포항시립연극단 박장렬 예술감독 겸 상임 연출자, 오늘 톡톡 동의인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취임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네, 포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시립연극단 단원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곳인 네, 거죠? 네. 저는 처음 와봐서 뭔가 그 연극인들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세팅을 약간 연극 무대처럼 해놨더니 저는 생전에 감히 꿈꿔보지 못한 배우가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착각도 들어서 사실 네, 네. 약간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포항에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께 취임 소감과 인사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포항시립연극단에 온 예술감독, 어쨌든 어느 새로운 장소에서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너무나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공연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만나야 되죠. 관객들을 만나야죠. 포항 시민들을. 그래서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는 건 항상 저한테는 너무 설레는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즐겁고 설레는 에너지로 좋은 작품으로 포항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연습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0년 넘게 이 업계에 계셨잖아요. 워낙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들었는데 이제 좀 감독님의 입으로 좀 직접 한번 그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동안에 정말 연출 작품 많이 하셨죠? 열심히 기회 있을 때마다 했고 어렸을 때 뭐 20대 이제 후반에 연출로 데뷔를 해서 연출 작업을 했습니다. 글도 쓰고 그러니까 희곡도 쓰시고 네, 희곡도, 연출도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조연출부터 시작하고 당연히 이제 조연출 시작하고 조그만 극장에서부터 연출로 입봉하고 뭐 대학생들하고 대학극도 하고 직장인들하고 직장인 연극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프로극단에 들어가서 연출을 맡게 되고 또 극단도 창단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뭐 어디나 없지만 좀 길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뭐 여러 가지가 좀 연마되는 세월이었다 그래서 감사하죠. 예. 작품 몇 작품 정도 하셨죠? 그 세어보지 않아서 예. 그런 걸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연출은 사실은 1년에 2작품 이상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작을 2작품 한다는 그렇죠. 건 굉장히 무리수가 있고 아마 뭐 앵콜 작업까지 이렇게 해서 뭐 한 6, 70편 되지 않을까라고 와. 생각하고 그 대표작 몇 개만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알만한 거? 제가 이제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옛날에는 20대 전만 해도 제가 그때 연출은 입봉이라는 말을 했어요. 입봉한다. 그래서 네네. 왜냐하면 요즘도 쓰죠. 예, 네. 근데 요즘이랑 다른 건 그때는 이제 서울에도 극장이 한 3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대학로에. 지금 한 200개가 넘는데 20대 후반에 제 입봉 작품은 조광아 씨라고 그 조광아 작가가 쓴 연호 세호. 예, 이 포항의 요로랑 세월화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희곡을 공연 오. 입봉을 했습니다.
그 연호 새우가 포항의 대표적인 설화잖아요. 네네네. 연호랑 새우녀를 네네. 모티브로 한 작품이군요. 네네네. 야, 이미 그때부터 포항에 오실 운명이었네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생 속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입봉 작품이라는 건 뭐 누구나 첫사랑 같은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에 남고 고생도 많이 한 작품이어서 굉장히 기억에 각인되어 있는 작품인데 제가 포항시 연극단에 와서 바닷가 뭐 포항제철이라는 송도라든지 바닷가를 보면서 야 내가 포항에 왔구나라는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회스러웠습니다. 포항은 원래 고향도 아니시고 연고는 없으신 거죠? 네네네. 고향은 어디시죠? 고향은 저는 서울입니다. 아, 서울이고 서울이시고. 이제 부모님들 고향은 다 네. 이제 경남 쪽이고. 그래도 이제 이미 포항시립에 가족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포항시립 연극단 언제 생겼고 또 어떤 연극단인지. 뭐 전국의 시립극단이 참 적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포항시립 연극단은 1983년도에 창단이 돼서, 근데 그 83년이 뭐 날짜로는 이제 전국에도 두 번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전국에 처음으로 창단된 극단이고, 그 뒤로 계속 김삼일 선생님이 초대 예술 감독을 하셨고, 그 뒤로 쭉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의 뭐 배우님들하고 예. 함께 이 포항에서 쭉 연극을 활동했던 분들하고 단원분들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와, 83년에 창단을 했으면 40년 하고도 1년이 더 지나서 41년이나 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립 연극단 중에서는 신고를 한 거는 두 번째인데 사실상으로는 첫 번째다. 네, 네. 포항이 이렇게 또 연극 쪽으로 네네. 역사가 깊은 곳이었네요. 네네. 아무래도 뭐 이런 역사를 만든 건 이제 저보다 선배님들의 노력들, 그리고 한 지역의 극단이 태어난다는 건 또 그 주변의 여러 예술가들이 도와줘서 아마 그런 경사스러운 일이 그 오랜 시절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시립 연극단이 저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있나요? 거의 이제 드뭅니다. 시립은 사실은 경북 같은 경우는 경주 시립이 있으니까 예. 뭐 다른 데도 다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립자를 달고 있는 극단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포항 시립처럼 많은 시립극단, 도립극단,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립극단까지 생겨서 문화 시민들,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한 파트를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포항은 굉장히 오래전에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또 위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지금 이미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포항이 또 이렇게 연극적으로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니 네네네. 어디 가서 자랑 좀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포항시립에 오신 지 한 두어 달 정도 되셨지만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이미 파악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포항시립 연극단의 캐릭터를 정의를 하자면 한 줄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네.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큰 칭찬이자 또 사실 예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게 짧은 시기에 열심히 하는 걸 뭐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연극을 평생 하는 동안 또 앞으로 뭐 연습도 저희는 보통 석 달 이상씩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열심히 한다는 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독님께서 긴 세월 연극계에 몸담으시는 동안에 상도 워낙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1년도에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 유공자상 연극 부문 수상을 하신 거를 봤습니다. 예, 조금 지났지만 좀 축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문체부에서 수여를 하는 정부 포상이고 보니까 이제 같은 해에 수상을 하신 분들도 문화예술계에서 정말 내로라 하시는 분들. 네. 뭐 돌아가신 박서보 화백, 고 이어령 교수 등 이런 대단하신 분들과 함께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어떤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큰 상을 받으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제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저예산 연극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는 많은 젊은 극단들하고 규합해서 페스티벌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젊은 연출가 데뷔전이라든지 사실은 행정에서 관이나 정부나 이런 행정에서 못 돌보는 구석구석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장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컨디션들이 있거든요. 그 컨디션의 개선을 위해서 그런 저예산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연극협회 회장을 하면서 복지나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대학로 티켓을 만든다든지 미소 나눔 티켓을 만든다든지 그런 티켓의 어떤 통용이나 운영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또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연극인 뭐 가족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나 그런 것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감안하셔서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작품에 대한 고민만 하고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행정가로서의 모습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캐치를 하시고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오셨네요. 이런 부분이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런 분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연극적인 부분을 갖고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대학 때부터 연출 전공을 하셨나요? 네,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서부터 처음에는 이제 배우로 들어갔어요. 근데 서울예대 출신이시죠? 예, 배우로 들어가서 딱 1년 이제 배우하고 군대 갔다 와서는 연출로 그 뒤로부터는 쭉 연출을 했죠. 그럼 입시는 배우로 이제 연기로 입시를 하신 건데 네네. 군대 갔다 와서 연출로 네네네. 왜 그 진로를 바꾸셨어요? 뭐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작업을 할 때 우리 팀을 작업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선배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왠지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일종의 자만심, 뭐 잘난 체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도 후회하는 건 배우를 했어야 됩니다. 연극은 배우입니다. 아, 연기에 대한 미련이 아직은 살짝 남아 있으시죠? 미련은 없는데 배우들이 항상 부럽죠. 예, 배우라는 진짜 연극의 꽃은 배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배우를 쭉 했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가끔씩 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항상 배우를 보면서 항상 배우들이 부러워요. 연출자로 이렇게 성공을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 배우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걸 갖고 계시죠? 그런 존경심은 당연히 있는 거고 아마 어렸을 적에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다가 공연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공연을 보면서 그때는 연출이 있는지도 몰랐죠. 무대에 배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배우에 대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도 어렸을 때 그 꿈 때문에라도 배우에 대한 게 참 배우를 쭉 했으면 참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네, 그런 맞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네.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네. 하게 되는 거니까요. 네. 뭐 어쨌든 연출자로서 지금 너무나 멋진 길을 걸어 오셨는데요. 처음에 연출하셨던 작품이 아까 연호세호라고 말씀을 주셨고 첫 작품 연출을 하고 나서 역시 나는 연출이 천직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입봉 작품 전에 네. 대학교에 이제 서울여대에서 대학극을 그때도 자기연출을 했었는데 사실 그 작품을 하고 혼자서 확신을 가졌어요. 연출을 해야겠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하지는 않은 거고 또 뭐 그때 당시 뭐 부모님들이 뭐 연극하는 거 막 적극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스스로 그 대학극 연출을 하고 공연을 보고 나서 난 연출을 해야겠다라고 그때 아마 정말로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입봉작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확신을 네, 그런 갖고 이제 계셨군요.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또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기회를 얻었던 거죠. 좋았어요. 네, 그 작품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게 마음에 들고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작품이었던 연호세호를 또 언급을 해주셨고 포항이랑 또 인연이 있는 그 외에 또 작품들 몇 개만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두 남자의 우정을 가장 무너지는 탄광 속에서 이야기하는 72시간, 그다음에 뭐 IMF 월남 전쟁 그런 구비구비 그걸 살면서 느꼈던 한 가족의 비극사를 얘기한 집을 떠나며 경남도립에서 창단 공연한 뭐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한 6, 70편 되는데 그중에서 좀 짧게 두세 편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궁금해집니다. 그동안의 작품들 어떻게 해오셨는지. 연출자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정말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정도니까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제로 연출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연극의 꽃은 배우지만 꽃을 누군가가 심고 길러야 되잖아요. 햇볕도 쐬도 비도 그런 전반적인 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뭐 쉽게 생각하시면 집에 엄마하고 아빠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 아빠 역을 동시에 다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확 와닿았습니다. 아유, 그러면서도 언제는 또 친구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를 하는 게 훨씬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음. 평생을 연극계에 몸 담으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다 애정이 깊으시겠지만 가장 애착이 있는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작품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다 뭐 애착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근래에 했던 작품들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가 그것을 워낙 큰 대하 소설을 각색하는 과정 또 긴 시간 뭐 1부, 2부, 1탄, 2탄으로 나눠서 횟수를 달리해가면서 작품을 하고 등장인물도 너무 많고 워낙 큰 무대 뭐 제작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런 고생도 코로나 시대에 해갖고 개막을 초연을 3번이나 연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근래에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토지는 워낙 뭐 작품 자체가 네. 대작이고 유명한 작품이어서 연극으로도 언젠가는 한번 올려졌을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초연을 하신 게 맞나요? 네, 그 연극으로 아마 뭐 등장인물도 소설 속에 800명이 넘고 예, 예. 워낙 길기도 하고 뭐 시간이나 공간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엄두를 못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또 그 당시 제가 이상하게 겁이 없어져 갖고 남들이 아직 아무도 엄두를 못 내본 작품을 네, 한번 올려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타이밍적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관객들 반응도 뜨거웠겠죠? 네, 그래서 뭐 거기서 공연하고 뭐 예술의 정당 가수도 앵콜을 하고 뭐 부산에도 초청받고 그래서 드라마로 한두 번 또 했었기 네. 때문에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또 향수도 굉장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도 걷고 재밌게 작업. 아쉬운 건 이제 그게 코로나 시기에서 외국 공연을 좀 처음에 추진할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의 작품을 무대 위로 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독님을 비롯한 배우, 또 스태프 여러분들의 피땀 눈물이 다 응축된 그 산물인데 네, 네. 그래도 그 힘든 과정 속에서 희열이 있잖아요. 어떤 순간에 가장 기쁘고 이런 맛의 연극을 한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사실 연출은 이제 연습실에서 하고 극장 가면 리허설 하면 공연 때는 할 게 없잖아요. 객석에 앉아서 보는 것밖에 없는데 사고 안 나고 뭐 잘 사실 공연 때 극장에서 편하게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타임에서 뭐가 돼야 되는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엄마 아빠 마음. 네,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이제 뭐 배우들이 준비를 잘 해오고 뭐가 잘 맞아서 거기서 어떤 하모니가 확 일어나서 에너지가 확 분출될 때 아무도 못 본 걸 저 혼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출에 그때 뭐 짜릿하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거 그리고 또 배우들의 성장하시는 거 그런 거 볼 때 뭐 짜릿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연출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희열은 확실히 있고 공연장에서 네. 이제 그 준비된 소위 말해서 밥상을 잘 차렸는데 관객분들도 많이 와서 진짜 맛있게 드시고 정말 잘 먹었다, 맛있다, 최고다, 또 와야겠다 이러면 이제 정말 행복하죠 연출은. 네, 그때 또 그렇군요. 관객의 칭찬은 정말 우리 배우님들을 춤추게 하죠. 그러면 또 힘든 순간들이 참 많을 텐데 이거는 정말 내가 연출자로서 이럴 때는 참 힘들다. 어떨 때 힘드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예술을 하면서 영감을 기다리는 그건 힘든 것 같아요. 영감을 영감이 기다릴 때. 오기를 기다리거나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어떤 천재적인 발상이 떠오르고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그럼 영감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쓰세요? 사실 연습하기 전에 어떤 작품이 들어가기 전에 자기 일상 속에서의 책을 읽고 뭐 영화를 보고 예술을 하면서 누구랑 또 어떤 얘기를 하고 뭐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또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일상을 통해서 쭉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 풀릴 때 저는 제가 쓰는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자기 전에 그 생각을 막 해요. 안 풀리는 거를. 자기 전에 난 꿈속에서 꼭 이것을 해결책을 찾을 거다 하고
잡니다. 그럼 한 열에 한 번 정도는 그거 진짜 꿈속에서 그 장면을 해결해주는 꿈을 꾼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영감을 얻는다는 게 엄청난 노력과 인풋의 결과인 거네요. 그렇죠.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은 정말 짜증 나죠. 이제 그래서 창작의 고통을 모든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근데 거겠죠. 그 고통을 이제 즐기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즐겁기 때문에 계속 하고 싶은 거지. 만약에 계속 고통만 맞습니다. 있다면 아마 절대 못 할 겁니다. 예. 감독님께서 이제 포항시립연극단에 오셨고 이제 첫 정기 공연을 앞두고 계십니다. 어떤 작품 올리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취임하고 첫 작품은 안톤 체호프라고 셰익스피어 이후에 최대 작가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이죠. 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고 약간 연극을 하는 공부하고 또 하는 사람들 약간 바이블 같은 작품이죠. 그래서 안톤 체홉의 그 중에서도 제가 또 좋아하는 바냐 삼촌, 삼촌 작품을 압니다. 창작 작품을 올릴 수도 있는데 첫 작품으로는 그냥 좀 명작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바냐 삼촌이 열심히 산 노총각의 이야기입니다. 노총각의 이야기를 웃기기도 하고 슬픈 그런 구성으로 만든 우픈 연극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이게 번역극이다 이런 거 없이 공감하면서 충분히 따라오면서 볼 수 있고 웃다가 찡하네 또 슬프다가 또 웃기네 이러면서도 굉장히 재미있게 볼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주의 작품으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럼에도 또다시 살아간다 이런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감독님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저 혼자 예상을 해봤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해석이시고요.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소통하고 싶어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죠. 여러 가지 것들이 벽이 있어서. 근데 이 작품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벽과 또 그 벽을 넘어서 소통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그래서 그 벽 때문에 웃기기도 하고 또 소통이 안 돼서 슬프기도 한 그런 얘기들을 쭉 다루고 있고 이게 1800년도의 작품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지금의 현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성, 동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또 우리 포항시립이 갖고 있는 컨디션하고 맞아서 이 작품을 선택했고 보러 오시면 후회하지 않게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이렇게 세계적인 러시아 대문호 체호프의 작품을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겠고 토지 같은 경우는 경남도립연극단에 있으실 때 올린 작품이잖아요. 또 경남과 또 연관이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우리 포항에서도 포항의 지역색을 살린 창작 작품 혹시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안 그래도 내년쯤에는 그런 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작가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신은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어쨌든 그런 식의 포항의 정신이 됐던 이야기가 됐던 역사가 됐던 사람이 됐던 그런 이야기들을 버무려서 포항 시민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살짝 힌트 주시면 안 되나요? 저번에 우리 북커상에 아쉽게도 못한 천명가시의 고래 같은 것도 후보가 있고 역사를 다룬 연호랑과 새오녀를 좀 다른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도 생각해보고 있고 포항에 그 구룡포 갔을 때 그 상생의 손이 저는 굉장히 텔레비에서만 보다가 직접 와서 그 상생의 손을 보니까 그리고 그 옆에 또 등대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상생과 등대 뭔가를 이렇게 빛을 비춰서 안내해주는 거 인도하는 그리고 상생과 그런 또 구룡포가 갖고 있는 그런 건 여러 가지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섞어서 이제 원래 포항이 갖고 있는 그런 걸 하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하면서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삼촌 재미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저 교수 양반처럼 글 쓰는 기계가 될 수 없다고요. 영문은 모르겠다만 그 신령들이 단지 죽은 글자들이란 사실을 잊고 있어.
이게 되고 나와도 돼. 그동안 예술 감독이 없었던 공석의 기간이 꽤 길었어요. 저희 극단이 드디어 새로운 예술 감독님, 더더욱이나 굉장히 유명한 박장렬 선생님이 연출로 예술 감독으로 오셔서 앞으로의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몇 주 동안 선생님 겪어봤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잠시도 이제 쉬지 않고 항상 이 뇌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연극, 우리는 포항시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예술단답게 그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이 뇌세포부터 달리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배우 입장에서는 좀 더 힘든 거 아닌가요? 힘들죠. 힘든데 어쩌면 더 즐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연극이 그래도 아직은 대중적인 장르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포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는 공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들을 못 해보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관객층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감독님만의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그 6월달 공연을 잘 만드는 게 1차적인 것 같아요. 어떤 감동을 시키는 거, 찾아오시는 관객님을 감동을 시키고 그분들하고 통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또 좀 다양한 연극이 갖고 있는 다양성을 보여주는 극장 공연, 야외 공연, 또 버스를 타고 투어하면서 하는 투어 공연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포항에서 하지 않았던 어떤 장소, 공간들에서의 연기나 또 우리 배우들의 배우 열전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된 굉장히 다양한 공연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달에서 아마 이제 그 8월 달에 그 액티브하고 다양성을 또 연극이 이렇게 또 다양하고 액티브하구나. 이제 극장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관객들을 이동시키면서 그런 8월 달을 통해서도 또 이제 관객 여러분을 더 가까이 많은 그 가지수와 다양성을 가지고 만나는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통해서 그런 이제 이번에 대자물의 공연과 8월 달에 그 두 개의 아주 8월 달 공연을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아마 많은 관객들을 만날 것이라 예상이 되고 그분들을 만족시킨다면 그럼 우리 극장이나 그걸 찾아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포항시 연극단의 훌륭한 홍보 요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요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애들 데리고 연극 한번 보러 가고 싶은데 네. 애들이 안 간다 그런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의 청소년들 영상 매체에만 사실 많이 매몰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이래서 연극을 보면 좋아라고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극은 내 눈앞에서 배우가 막 침을 튀기면서 열을 뿜어가면서 생존하죠. 그리고 내 앞에서 생동감 있게 현장성을 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그 현장성과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는 되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연극 예술의 메리트고 또 그것이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들이 내 앞에서 웃고 우는 거, 그들이 왜 우는지 또 왜 웃는지를 같이 공감하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서나 이성이나 마음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남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남을 이해하는 또 공감 능력. 공감 능력도 키워줍니다. 그래서 연극이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합 교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외국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그렇지만 애들을 들어서 연극 교실이나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연극이 갖고 있는 그 생동감과 현장성이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예술이고 가장 또 현재의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교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업적을 이루셨지만 연출자로서 혹시 아직도 이뤄보고 싶은 성취가 있으신가요? 저는 현재 만난 우리 단원들이 가장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대한 일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확신과 또 믿음 속에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6월달하는 반야 삼촌도 정말 결이 다르면서도 새로운 해석과 연기를 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6월달 반야 삼촌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네.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 네.
그게 명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예, 네. 인생에서도 늘 정답인 것 같아요. 현재에 가장 충실하는 거. 네, 네. 예술가로서의 모습, 행정가로서의 모습, 그리고 단원들에게는 엄마, 아빠, 선생님의 동시에 역할을 해야 되는 멀티플레이어의 모습까지 오늘 참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아이고. 들어봤습니다. 열정을 잠깐 동안에 펼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데 긴 세월 열정을 끊임없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서 펼칠 수 있는 거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을 참 해오셨습니다. 이제 포항에 오셨으니까 가장 잘 나가는 시립 연극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열정을 조금 더 쏟아 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즐거웠습니다. 감독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항시립연극단 일단 이제 6월에 첫 정기 공연 시작으로 앞으로 어떤 일정들 기다리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6월에 반야삼천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담는 공연. 제목은 이제 달달해. 달달해. 달과 해, 달달해 네네. 이런 의미로 지금 정하고 중의적인 있고 의미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연을 준비 중이고 그다음에 11월에 이제 정기 공연 또 있고 뭐 예년에 했던 2월 달에까지 이제 어린이 뮤지컬 이렇게 해서 일단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네. 예.